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 좀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10월 한 중순, 10월 15일경 정도부터 그리고 몇 가지 종목군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 11월 한 10일경 정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은 바이오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하락하는 게 시장 때문이냐? 맞아요. 맞는데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시장이 폭락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시장이 폭락하는 데는 종목도 같이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시장 폭락을 이끌어낸 종목이 있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구간이 어디일까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어디까지 내릴지 어떻게 아냐. 물론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하나는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은 아무리 한국 시장이 뭐 중구난방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뭐 요즘에 말들이 많죠. 뭐 성장성도 꺾이고 어떻게 뭐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죠. 한 30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성장성은 꺾였지만 돈은 잘 번다. 자, 돈을 잘 번다는 건 PER, 그렇죠? 실적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져서 이 PER,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는 어느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줄 거냐. 그 지표가 PER입니다. 근데 PBR 지표가 있습니다. PBR 지표. 이 PBR을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코스피의 PBR을 보잖아요. 그러면 1.02채 되지 않고 0.9도 되지 않습니다. 0.8 몇 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코스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대 자체가 각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만큼도 평가받지 못한다. 근데 왜 주식이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주식은 성장성에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알테오젠이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쵸, 오늘이죠. 임상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에는 좀 크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뭐 6% 7%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전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죠. 앞으로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즉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반영시켜서 상승을 하는 게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하는 이유, 종목이 나빠서 또는 성장률이 꺾여서 뭐 같은 얘기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나빠서 하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재료가 나오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쉼 없이 이렇게 그냥 대놓고 뺀다는 건 단순히 그쵸, 이쪽 구간이 뭐 고가입니다, 뭐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과의 그 가격대를 같이 보자는 거죠. 알테오제는 여기 2월과 3월 올해 들어섭니다. 2월과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중간중간 뭐 쉬는 구간도 있었지만 뭐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죠. 이걸 보면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끝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쵸?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어디예요?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코스닥 언제부터 빠졌어요? 3월 달부터. 중간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하락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쵸? 자, 뭐가 문제냐? 임상 3상에 뭐 통과를 했다. 그래서 뭐 키트로다 SC가 뭐 내년에 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실적을 확인했을 때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과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최소한 흑자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떨어지는 게 짜증나죠. 하루에 뭐 5%, 6%, 7%씩 떨어지니까 짜증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시장은 말도 안 되는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폭락도 같이 되었다는 점. 자, 그럼 삼성전자가 무한정 빠질 수 있어요? 그래,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6만 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6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 8만 원을 넘어서는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성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신뢰,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5만 원, 6만 원이에요.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삼성전자의 반등은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의 반등은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제 바닥은 여기다, 그 정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는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폭락을 했었던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 싸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이 언제 올라갔는지 보자고요. 에코프로 엄청나게 올라갈 때 뭘 만들었습니까? 그쵸? 여기 3만 원, 이게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고가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계속해서 낸 겁니다. 쭉 올라가죠. 근데 고가 돌파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이상의 횡보 구간 또는 하락 구간을 거친 이후에 강세를 보이죠.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알테오젠의 지금 조정받는 이 구간이 대략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가 비슷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도 뭐가 나왔습니까? 22년도에 뭐였어요? 금리 인상기의 이 초입 구간에 있어서 금리를 0.75%씩 올릴 때입니다. 그럼 이때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을 뒤집어 엎은 종목이 뭐예요? 2차 전지예요. 이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가격대가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한 겁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곱하기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하나가 아니죠. 에코프로 B앱이 있죠. 그 뒤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상장시켰죠. 뭐 에코프로 HN 등등 해서 계열사가 7개, 8개씩 됩니다. 이런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은 그런 짓을 안 하죠. 뭐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에 상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거 오케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의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겠어요? 바이오나 조선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바이오가 지금 최소한의 반등을 하지 않으면 코스피는 20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없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만약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이라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집권 초기입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을 내보낸다고요? 트럼프 집권 초기에?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건 뭐예요? 시장으로 인한 하락도 일단락 되는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퀴트로다 SC에 대한 임상 관련된 내용보다 우리가 주도주가 뭐였는지를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악재들,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기준금리하고 채권금리하고의 관계, 그렇죠? 기준금리에 맞춰서 채권금리가 움직이는데 기준금리 전망치에 맞춰서 채권금리가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유지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준금리 자체가 천천히 낮춘다고 한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뭐 3.5, 3% 여기까지는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조금 뒤로 밀린 거다. 이런 부분을 미국 시장에서 코멘트를 하면서 바이오가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 11월 달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이 바이오의 직접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바이든이 했었던 정책 중에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손을 대지 않은 게 생물보안법이에요. 물론 이건 CDMO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쪽이 한국 시장 그 바이오테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름으로 인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부분들이 뭐 6월 7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자고요. 한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종목군들,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게 뭐예요? 2차 전지, 뭐 CS윈드 같은 뭐 풍력, 친환경 에너지원 이쪽입니다. 이쪽 말고는 직접적인 뭐 타격을 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만 보자. 이런 가격
그리고 시장과 연계시키는 부분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할 때도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11월 7일 날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도 오늘 바이오 하락은 트럼프 대선 공약의 저가 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과 생물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선 직후 단순 우려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더라도 그 다음날 알테오젠 강세, 오늘 바이오는 강했지만 알테오젠이 치고 나오면서 바이오 수급이 알테오젠으로 쏠렸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반등했고 폭이 적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빠지긴 했지만 뭐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쭉 내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이오하고 조선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오늘은 여기 하나오션 조선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오션 어떤 종목입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그렇죠? 트럼프 수혜주 이쪽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강세로 살아남아 있는 종목은 조선 그리고 바이오, 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조선하고 바이오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나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던 거고, 매매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알테오젠의 타점, 실시간 타점 이런 식으로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3상 전세계 허가 신청 기대, 그쵸? 신한투자증권 20일 알테오젠에 대해 머커가 개발한 키트루다 SC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쭉 있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통과되는 겁니다. 이 통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빠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실적이 전환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신한에서 73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이것보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저는 이미 여기 20만 원대부터, 그렇죠, 6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한 매매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는지 당연히 나옵니다. 알테오젠 보세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어때요? 30%대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상승하는 종목군에서 나오고, 이런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즉 이론적인 부분,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야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단기는 2주니까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이 내용도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시장은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어려운 시장인 만큼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